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4분 23초 지나가고 있네요. 짧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해 볼 거고요.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하신 종목 상담도 역시나 오늘 이어갈 텐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 등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원활한 상담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는 종목이 있어서 또 저희가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볼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2부니까요. 또 시청 계속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375포인트 정도에서 현재 움직입니다. 0.12% 상승 국면이고요. 2.87포인트 전 시간대와 지수의 움직임은 크게 차이가 없고 역시나 오늘도 강보합권, 약보합권 오가면서 지수는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줄었고요. 관망세가 짙습니다. 일중 흐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377포인트까지 올라갔었고요. 하단은 2366포인트입니다. 이 박스권의 상하단 오늘도 굉장히 짧게 형성이 돼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은 고점 부근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고점이어도 뭐 강보합권 정도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외국인 오늘 오랜만에 750억 원 정도 거래소 시장에서 내다 팔고요. 기관은 1237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649.57포인트. 여전히 650포인트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전 시간대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양시장 모두 변화가 없는데 일중 흐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래도 움직임이 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장중 고점 대비해서 648포인트 현재 저점 부근에 있고요. 650포인트가 좀처럼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에 좀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 그동안 열심히 사주던 외국인이 205억 원 정도 오늘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48억 원 사고요. 개인도 201억 원 사고 있다.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 시간대보다 1148원 70전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1150원대까지 1원 30전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시간에 이진우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본 바로는 1150원대 조만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 바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1위 올라와 있고요. SK하이닉스, HLB, 호텔신라, 바디텍메드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두 건설사 살펴볼 텐데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전일 반포 주공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권에 대해서 승자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시공사가 현대건설로 발표가 됐고요. GS건설은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도 장 초반에는 상승폭이 좀 있었는데 모두 하락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포주공 1, 2, 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현대건설이 GS건설을 누르고 시공사로 선정이 됐고요. 이 공사 규모가 2조 6천억 원 규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5,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대단지로 지금 탈바꿈이 되는데 현대건설이 지금 시공사로 선정이 된 겁니다. GS건설 역시 한 400억 원대 영업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현대건설도 하락, 지금 GS건설도 하락입니다. GS건설이 낙폭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로도 전해드렸다시피 도시바 메모리 투자 지금 뭐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의결권의 49.9%를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가 확정적으로 나왔죠. 1.46% 올라가고 있고요. 83,600원대까지 상승합니다. 다음 H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내년 표적 항암제 아파티닙, 이름 어렵네요. 아파티닙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현재 주가는 16%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4%의 강한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면세점 제도 개선 기대감이 나왔다고 하는데 전일 어제자로 기획재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발표하고요. 특허심사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면세점 업계 수익성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호텔 신라에 작용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디텍 매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3.9%가 올라가고요.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549억 원 규모의 아이크로마 기기의 카트리지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공시했고요. 계약 상대방은 중국 조인스타로 내년부터 3년간 제품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들 쭉 나오고 있는데요. 깨끗한 나라, 금호타이어, 솔라드, 기가레인, 에이티넘 인베스트, 솔리드네요. 에이티넘 인베스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부터 살펴볼 텐데 사실 생리대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계속됐었습니다. 요즘에 조금 잠잠해진 바는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면서 위해성 물질이 없다, 그리고 기저귀에도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4,8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현재도 10%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호타이어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급등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장중에는 9%가 넘는 상승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KDB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주주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제출한 사고안을 부결했고요. 이에 따라 자율협약에 돌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솔리드입니다. 대규모 증자 소식이 오늘 밝혀졌는데요. 지금 장중에 6%가 넘는 하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등 250억 원을 마련코자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전일 장 종료 후에 공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의 주가의 흐름은 역시나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가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소위 말하는 5G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세가 장 초반에 3,400원까지 나왔었고요. 현재도 윗골이 되고 좀 빠지긴 했지만 5%의 상승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가레인이 5G 관련 고주파용 통신용 안테나 일체형 FPCB 통신선로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티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카카오 등 거물급 IT 기업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잇따라 투자한다라고 밝히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오늘 장중에 20% 정도의 주가 흐름이 나왔었고요. 오늘 현재도 11.61%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51분 34초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치중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권홍섭 연구원의 5종목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보실 종목 LG이노텍입니다. 최근에 좀 하락 폭이 굉장히 컸고요. 또한 고점 터치 이후에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하락 폭이 좀 가대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좀 이유는 아이폰 8에 대한 좀 실망 매물과 그리고 애플 주가 하락이 좀 반영이 되면서 약간 좀 많이 투매가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정도 되면은 아이폰 X에 대한 좀 출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이폰 X에 대한 좀 대기 수요가 한 5천만 대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아이폰 8에 대한 좀 수요가 아이폰 X에도 좀 몰릴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가 LG이노텍이 아마 좀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면시 인식 센서인 3D 센싱 모듈 카메라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아이폰 X 출하에 대한 11월 출시에 대한 좀 딜레이가 그런 이유가 3D 센싱에 대한 좀 약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뉴스를 추측해 봤을 때는 LG이노텍의 안면인식 센서 탑재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또한 안면인식 센서는 최근에 삼성전자의 홍채 인식 말고도 아이폰의 경우에는 그냥 페이스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분장을 하거나 수염을 기르거나 이러한 얼굴 변화 속에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한 그러한 기술력을 보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LG이노텍에 대한 좀 기술력이 많이 뒷받침돼서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좀 가대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은 이날 이제 188,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조정 행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또 이날 9월 20일 날에는 또 산자부 관련해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더 하락폭을 더 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낙폭이 가대했다는 것은 좀 매수 타이밍을 좋은 기회라고 좀 보시고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49,000원대 밑에서는 한번 매수하는 전략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전고점이 18만원이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한다면 한 20만원대까지 가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 보실 종목은 콜마 B&H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화장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콜마 B&H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많이 커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출 고성장과 화장품 고가 신제품 출시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3분기 매출이 한 1116억에서 영업이익은 143억 정도로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전년비 대비 한 80%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시가 또 있는데요. 석류 젤리와 프로폴리스 등 이러한 신제품들을 건식 분야에 출시를 하면서 이제 드럭스토어 같은 데서도 많이 매출이 아마 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해외 진출 관련 M&A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현금 보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사업체를 M&A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판로를 개척을 하고 앞으로도 콜마 B&H가 앞으로 동남아나 국제시장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화장품 주도주라고 하면 콜마 B&H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가격적 전략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PER이 한 17.5배 수준으로 업종 대비 저평가가 있고요. 실전 모멘텀에 대해 굉장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약간 좀 주가가 밀릴 때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현재 33,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일정 정도 하락 눌림이 나왔을 때 이런 경우에는 조정폭이 깊지 않고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32,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 29,000원 정도에서도 2차적으로 한번 비중을 실어보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양산을 이제 시작했다고 공식화했는데요. 일단은 2차 전지 중대형 배터리 부문에 대해서는 양산을 했다
있다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LG화학이라든지 다른 그 2차 전지 회사가 중대형 배터리에 대해서 550kg까지 가는 그런 배터리를 양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이슈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또 유럽 시장에 대한 그 진출 기대감이 또 존재합니다. 최근에 그 주요 고객사들에 대해 좀 로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유 업적의 탑픽 종목을 좀 정했는데요. 일단 경기 회복 기반의 수요 전망치가 그 원유 수요 전망치가 한 150만 배럴 정도로 그 좀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급 관련해서 정제 설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절반 정도의 80만 배럴까지밖에 아직 증설 예정밖에 없어서 그에 대한 미비로 정제 마진에 대한 그 2, 3년간의 그 고점 터치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유업종 정제 마진에 대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 수혜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그 가격이 한 19만 4,5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그 변동성이 크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19만 2,000원 정도에서도 한번 매수를 해볼 만은 하고요. 목표가는 한 전고점인 한 21만 9,000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KB금융입니다. 그 KB금융의 모든 그 은행주들이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많이 하락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뭐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이제 8위 부동산 대책 이후에 하락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월 5일날 9.5 대책 이후로 또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급락 이유가 이렇게 또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수급적으로 많이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그 다른 회복 기세를 좀 부동산 심리에 대한 회복 기세를 좀 줘야 하기 때문에 실수요 보호한 방식의 좀 정책이 아마 10월 달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3분기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그리고 또 10월 정부의 대책이 좀 더 보완이 된다면 앞으로도 금융주 중에서는 일단 주도주는 KB금융이기 때문에 KB금융을 한번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5만 5천 원 정도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 5만 그 일봉 흐름상 21선 매매를 해서 5만 4천 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그 6월 이후에 일평균 매출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로 안정적으로 이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당초 그 30억 수준에서 한 2배치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이는 그 주 연령층이 구매력이 강한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구매력 가능하신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이제 부류를 하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캐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리니지 M1 앱스토어하고 구글 플레이에서는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하반기에는 공성전과 개인거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3분기 컨센서스 추정치는 한 매출 한 7,245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3,021억으로서 전년비 한 200% 성장한 수준이 나와서 아마 그 3분기에는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NC소프트를 만약에 보유하고 분이나 아니면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일단 43만 6천 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보시고 일단 55만 원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 쭉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매스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고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입니다. 이성웅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최근 뭐 주가 및 수급 흐름이 실적에 우선해서 움직이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뭐 실적을 미리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그 실적 예상치가 높아지면 뭐 주가가 또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일단 상반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일단 기존 고객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라인 가동률 감소에 기인하는 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점을 살펴봤을 때 고객사의 그런 가동률이라든지 추가적인 장비 증설 흐름에 따라서 실적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삼성전자의 평택 라인이 본격 가동이 시작됐고 그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3D 낸드 제조에 가장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 시각 소재를 납품하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증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시각 소재 같은 실적의 증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설 사이클에 맞춰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다는 점은 뭐 연결자회사 적자까지도 그 반영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마진율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선행해서 먼저 실적 회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주요 고객사 디스플레이 제조 라인 가동률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 나타나면서 뭐 어느 상반기에 좋지 않았던 실적이 하반기는 나아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합니다. 네, 솔브레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김진석 소장이 5종목 가볼 텐데 어떤 또 이슈를 가지고 5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어제 그 개인들이 그 순매수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아신 것처럼 어제 같은 날은 어제 매도하셔야지 내일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저께 개인들이 매도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제도 개인들이 1,600억대 순 매수했었고 시작 현재도 1,400억대 순 매수했기 때문에 어쩌면 데이터로 보면 개인들은 추석 연휴 끝나고 즉 10월 10일 이후에 시장이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선반영했다라고 일단 데이터상으로 해석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개인들이 매도했던 종목들을 한 종목씩 좀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전일 그 셀트리온을 개인들이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는데요. 아신 것처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내일이죠. 내일 일단 임시 주총을 통해서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갈까 말까 그런 결정한 날인데 지금 뭐 페이퍼를 보면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좀 평가가 현재까지 나오고 있고요. 주요한 것은 어저께 셀트리온이 4.7% 급등, 오늘은 2.5%의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어저께 셀트리온이 매도한 것은 일단 어제상으로는 좀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시면서 셀트리온이 그만큼 개인들이 매도했던 의미를 좀 찾아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자, 곧 보실 차트 의미 가운데서 상당히 좀 보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아래 하단에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의 어떤 대일 부분입니다. 지난 시기에도 그 개인 어떤 공매도 물량이 있을 때마다 주가는 소폭하게 밀렸고요. 최근 9월 초 중순 이후에 공매도 물량이 최근 들어서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20일 즉 15만 500원대 이후에 최근 들어서 공매도 물량이 많다는 것은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을 매도 각도로 놓고 있다 보겠고요. 자, 과거 시기에 카카오를 비롯해 몇몇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 유가증권 시장으로 넘어오는 결정된 그날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전일 개인들이 셀트리온을 매도했다는 것은 내일 과연 유가증권 시장으로 넘어가든지 말든지 일단 이벤트를 앞서서 개인들은 일단 공격적으로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대차 종목인데요. 자, 현대차 최근 들어서 이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정부가 현대차 관련된 발표했죠. 기본적으로 정부가 오늘 발표했던 내용은 뭐냐면 면세점, 자동차 이런 쪽 관련돼서는 정부가 지금보다 더 지원을 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자, 이와 맞물려 가지고 현대차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개인들 어저께 매도했던 종목을 보면 52주 신고가 언저리 갔던 종목들을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개인들 입장에 보면 10월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 전에 일단 매도하고 현금을 좀 찾아가겠다 그 전략 속에서 현대차 주가 개인들이 어저께 매도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현대차가 지난 8일이죠. 최저가 단기적인 최저가 이후에 주가가 소폭이나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바라볼 때는 물론 현대모비스의 어떤 수주 이런 소식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이후의 방향성은 일단 부정적이다 그런 관점으로 전일 현대차를 매도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N소프트입니다. 자, 개인들이 N소프트 이 종목을 왜 매도했을까요? N소프트 관련돼서는 우리가 몇몇 어떻게 보면 게임이 있죠. 리니지 M을 비롯해서 정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런 게임 관련들의 어떤 이벤트가 많이 있고요. 통상 추석이 결국 10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학교들이 중간고사가 거의 다 끝나서 자, 10월달 정말 어린 그 학생들이 집에 있기도 뭐할 때 10월 초 즉 10월 9일까지는 PC방이나 사방을 좀 다닐 텐데요. 자, 그렇다 보면 계절적으로 통상 이 NC소프트 비롯해서 게임주가 휴가철 그리고 연휴철에는 그만큼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실적이 이런 부분 좋아질 텐데 불구하고 어저께 왜 개인들이 이렇게 NC소프트를 매도했을까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바라볼 때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연휴 기간 앞두고 게임에 대해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정도 올랐으면 즉 지난 9월 14일 날에도 47만 8,500원대 모습 보이겠고요. 최근 들어서 또 증권사가 목표가를 보면 50만 원, 60만 원 넘어서기 때문에 일단 이쯤에서 팔고 그리고 10월 10일 날 다시 좀 사겠다 그런 전략 속에서 N소프트 전일 개인들이 매도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N소프트입니다. 네 번째 SK텔레콤입니다. 어떻게 보면 통신업종 주가가 그동안 하락을 많이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8월 2일 날 28만 원대까지
상승 이후에 이 시각 현재 25만 7천 원대, 약 10% 이상 급락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통신업종의 주가의 하락을 넘어서 급락은 실적 부진이 아닙니다. 즉 정부가 통신정보를 인하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 속에서 인위적으로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자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통신업종 비롯해서 또한 이후에 말씀드린 은행업종, 정부가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에 많이 개입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있겠지만 일단 이쯤에서 팔자, 그런 관점으로 일단 개인들은 SK텔레콤 대응하고 있고요. 다만 어저께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상승, 그리고 오늘도 SK텔레콤이 플러스 1,000원의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어저께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SK텔레콤 매도하는 것은 그 다음날, 즉 오늘 보면 내가 이 종목을 왜 매도했지,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10월 9일까지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내가 안 찾겠다, 그런 관점으로 개인은 매도했다라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한국콜마홀딩스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화장품 업종들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한국콜마홀딩스를 비롯해서 소위 화장품 업종 등은 중국 사드 배치 이슈를 수많은 말씀 드렸는데, 자, 무엇보다도 지난 앞으로 10월 9일까지 앞으로 북한이 과연 미사일 발사할지 뭘 발사할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돼서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리고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상보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민감한 화장품 업종, 그리고 면세점 업종은 팔자는 판단이 어저께였고요.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린 정부에서 오늘 회의 결과, 정확하게는 제6차 경제장관 회의 내용 보면 화장품 업종 그리고 면세 업종을 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는데, 자, 아무래도 개인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아마 내일에는 그런 어떤 얘기를 발표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팔자, 그런 관점으로 한국콜마홀딩스가 주가가 어제는 좀 밀렸는데 오늘은 플러스 500원대 상승 보였지만 그래도 개인이 어저께 판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단 팔고 본다, 그리고 이익을 있는 것은 시원하겠다, 그런 색깔이 예상보다 짙게 나타난 어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먼저 0539번님, 파미셀 4,140원이군요. 예, 팔아야 할까요? 궁금해 하시는데, 권홍섭 연구원이 어떻습니까? 이제? 네, 우선 파미셀이라는 회사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로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그 미백이라든지 화장품의 좀 기능성 화장품을 좀 출시를 했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그 바이오 제약주다 보니 어느 정도 실적은 아직까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미셀이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 관련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줄기세포 섹터 좀 그 편승할 만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4,140원은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지만 이제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일단은 그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잠깐 그 주봉 흐름상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마지노선을 봐야 될지 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전 저점이 3,63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이 적으시다면 여기서는 한번 물을 타볼 만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 이후에 한 2,790원, 예, 그 전 저점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미셀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1308번님께서 GS건설 32,800원의 10% 비중 왜 계속 빠질까요? 여쭤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반포 그 재개발 수주와도 좀 연관이 있겠죠? 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이 왜 이렇게 빠졌냐는 질문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내년부터는 SOE 투자를 이제 안 하겠다, 그런 관점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건설업종이 하락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어떤 기본적으로 정부가 SOE 투자한다는 것이 교량, 토목 이런 부분인데 내년에 그만큼 정부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건설업종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는 앞서서 좀 말씀이 잠깐 됐던 것 같은데요. 자,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관련돼서 승자는 현대건설을 결정이 났습니다. 어저께 5시 넘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저께 입장에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이 어떻게 반할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의 주가가 이 시각 현재 약 마이너스 300원대, 장중에는 4.5% 정도 급등했지만 오히려 그 발표하고 나서 오늘은 약 마이너스 300원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한 시청자 여러분께도 궁금하실 GS건설은 장중에 낙폭이 마이너스 약 3.30%에서 이 시각 현재는 마이너스 650원을 속에서 어제 어떤 승자는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이 패자인데요. 예상보다 두 종목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GS건설에 대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번에 그 여러 가지 페이퍼를 보면은
전체 사업비가 약 1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데이터로 보면 현대건설이 이번에 2017년도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외국계 어떤 판단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현대건설이 수주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수하지 않을까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현대건설의 주가의 어떤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서 아무래도 그 외국인의 수급을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가 어저께는 11만 여주수 매도했었고요. 오늘은 10만 여주수 매도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이미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계는 약 10만 여주수 매도를 보고 있고요. 기관은 2만 5천 여주수 매도를 보고 있어서 이런 흐름으로 보면 오늘 현대건설이 수주한 게 맞나 이런 어떤 고민을 상당히 끼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적인 패자가 됐었죠. 그 GS건설 같은 경우 외국계가 오늘은 오히려 4만 2천 수 매수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외국계가 바라본 시각은 이번에 너무 출혈 경쟁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단기적으로는 현대건설 입장에서 이익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즉 어떻게 보면 이익보다 손해보는 예상보다 출혈 경쟁 시장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외국계는 예상보다 냉담하게 바라보기는 같습니다. 다만 롱텀으로 보면 현대건설이 좋을지 몰라도요. 현재까지 다른 페이퍼를 보면 GS건설이 이번에 떨어진 것이 오히려 잘 됐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그 GS건설 비롯해서 건설업종의 주가 하락은 정부의 SOC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는 그런 충격인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로 어쨌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결국 GS건설을 선택하지 않고 현대건설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대건설에 대한 브랜드가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GS건설 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매도 측면이 맞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이야기 다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연구원님 어떤 종목 가볼까요? 우선 이제 다음 보실 종목은 하나케미칼입니다. 네.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제 화학업종 중에서는 이제 탑픽 종목이다라고 이제 최선호주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미국발 악재로 인해서 급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어떤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OCI부터 해가지고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케미칼이 태양광 사업만 하고 있지 않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는 태양광 밸류 대비 과대 낙폭이라고 보시고 한번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하나케미칼이 중점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하고 있는 PVC하고 가성소다에 대한 매출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매출 기조가 계속적으로 QOQ 대비 중립 기조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좀 재고 소진 및 공장 설비에 대한 좀 정비 시즌에 맞춰서 하나케미칼이 거기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자면 오늘 정도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한 32,2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갭을 메꾼다는 가정하에 34,000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 4분기나 내년 1분기까지는 앞으로 좀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매수를 해서 좀 중기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시죠.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평택 공장인 A5 공장에 대한 3D 랜드 수혜가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평택 공장 가동이 원래 3월 예정이었으나 5월 정도에 가동이 돼서 현재 8만 장 수준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층에 대한 공급 증가 부담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최근에 마이크론의 어저께 실적 발표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앞으로 낸드에 관해서는 좀 증설하지 않겠다. 디램에 관해서도 증설하지 않겠다는 이제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하고 중국 시안 공장하고 같이 이제 3D 낸드 공장이 설비가 된다면은 동진세미캠이 거기에 대한 소재에 대한 납품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수혜가 앞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해외 소재주 경우에는 적정 PER이 한 20배 수준이나 현재 동진세미캠의 경우에는 현재 한 1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저평가 수준이니까 요번에 오늘도 만약에 이제 하락이 나온다면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8,550원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 18,100원 정도에서는 보수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매수가 됐다고 하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23,8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밑에 하단이 15,800원 정도에 손절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오늘 좀 과대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해서 모든 그 2차 전지 관련 그 소재주들 그리고 전지주들, 장비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장주가 삼성 SDI라서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나 이제 뭐 단기적인 그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뭐 고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 펀더멘털적으로 보자면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그 이번에 3분기 한 211억에서 238억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한 12.8% 정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3분기는 일단 흑자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할 전망입니다. 또한 그 소형 전지 플래시급 모델의 노트 8이나 아이폰 8의 소형 전지 부분에서도 독보적 점유율을 지속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호시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4분기에 그 중대형 전지가 큰 폭으로 실적 개선이 될 전망이고요. 유럽 주 고객사들의 공격적인 전기차 사업의 의지가 돋보여졌기 때문에 ESS 부분에서도 조기 흑자 전환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이제 삼성 SDI의 핵심은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시고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매집을 하게 된다면 한 19만 8천 밑에서는 매수를 해보시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투자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점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오늘 또 역시 많이 밀리는 흐름인데요. 지난번 그 팡 주식이 많이 또 밀리면서 글로벌 좀 장세에서 좀 SK 하이닉스와 같이 밀리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자사주를 10월 말까지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9월 장내하고 시간에 좀 다른 매매 방법으로 자사주를 좀 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따라서 그 현재 원래 기본 12,000주에서 현재 16,000주 정도까지 계속 그 수량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매수세를 이용해서 좀 단타라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DDR4 4기가 기준으로 그 한 달간 그 13.6%의 놀라운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요. 일단 견적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한 그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서버용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견조하기 때문에 HDD에서 그 SSD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용량이 증가하고 또한 그 스마트폰 모델에서도 낸드에 대한 그 수요가 역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평택 공장의 낸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만 정도 생산을 유지 중인데요. 일단은 그 앞으로 그 평택 2층 공장이 이제 완공될 시점이 내년 3월 정도인데 그러나 아직 공급에 대한 그 어떤 그 확실한 점이 없기 때문에 왜 확실한 점이 없다면 그 총수가 지금 현재 이슈가 있고요. 또 공급 증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일단 산업 특성상 수요 발상이 좀 일시적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평택 공장에서 낸드 생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보수적인 시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 공급가 견적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매수할 만한 타임이라고 합니다. 258만 원 정도가 좀 적정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오늘 좀 더 빠지니까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매수가 됐다면은 이제 목표가는 한 284만 원까지 한번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실 점은 녹십자 셀입니다. 그 녹십자 셀이 그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인 이뮨셀 LC에 대한 그 좀 기대감이 매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계속 주가가 앞으로도 좀 셀 분야에서는 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그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는 그 환자 혈액에서 그 면역세포를 추출해서 그것을 배양을 하고 다시 환자에 대해 투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효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보험 수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적응증으로서는 이제 강남 정도에서 머물러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적응증 확대 노력으로 뇌종양과 대장암이 이제 세브란스나 그쪽에서 이제 3상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적응증 확대만 된다면 처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매출액 증가에 좀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보정동 그 용인에 있는 보정동 녹십자 본사 부지에다가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있는 그 녹십자 셀이 가지고 있는 세포 배양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CMO 사업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만약 공장 증설이 되고 현재 그 가상동 공장까지 이제 캐파를 합친다면 거의 한 300%까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캐파 증설을 한 요인은 이제 수요가 아무래도 더 늘어날 것이라 전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장 증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34,000 정도까지 이제 5,000원까지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요.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가 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 보시고 일단은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43,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셀까지 들어봤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소장님 가볼까요? 자,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어저께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인데요. 자, 개인들이 어저께 매수했다는 것은 앞으로 10월달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확신 속에서 매수했던 종목인데요.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SK하이닉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태원 회장이 어저께 일본 갔습니다. 자, 왜 갔냐면요, 도시화 매물에 관련돼서 이게 뭐 사인했다지만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속도를 좀 위해서 갔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먼저 화면을 보면서 그렇다면 외국계의 반응은 어떤지 좀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86,300원대죠. 이게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역사적 신고가인데요. 지난 9월 25일입니다. 뭐 4거래일 전인데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가 그 이후로 매도세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데이터를 보면 외국계는 86,300원대 이후에 이제는 매도하겠다, 그런 색깔이 좀 보이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들이 개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SK하이닉스가 이틀째 뭐 연이 이어서 이틀째 상승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것들이 개인들 오늘까지 8거래일 정도 계속 매수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패턴을 본다면 외국계는 매도하고 개인은 매수한 판단인데, 이런 수급을 보면 약간 좀 어저께 개인들이 누적적으로 매수했던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매매 거래가 정지되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어제 가운데서는 롯데쇼핑의 주가가 약 246,500원대, 어제도 2.7%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 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 존경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때, 뭐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백화점을 많이 선물하기 때문에 학습적인 효과를 보면 롯데쇼핑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전일 개인들은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잠정 실적이 원래는 끝나는 날, 즉 분기 다음 달에 첫 번째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10월 첫 주 금요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즉 다음 주에 우리가 실적 발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를 보면 이번에 실적의 잠정치도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는데, 다만 그와 관련돼서 일단 개인들은 자,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나는 매수하겠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최고인들의 특징이 개인은 뭐 순매수가 있었겠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3일째 순 매도, 그리고 개인은 이틀째 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주가가 이 시각 현재 256만 5천 원대인데요. 10주면 결국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 개인들이 없는 돈 가운데서 어저께 삼성전자 매수했다는 것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잠정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것이다, 그런 순매수가 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냉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자,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서 금융업종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일간의 약세, 오늘은 약 3.46% 상승한 47,850원대 모습 가지고 있는데요. 자, 금융업종이 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금융주주의 최근 들어서 금융감독원에 한 말이 뭐냐면, 과거 통신업종과 같습니다. 즉, 연체 금리가 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된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정부가 개별 은행의 그런 연체 금리를 낮춘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외국계는 알레르기를 보고 있습니다. 뭐 통신업종이 최근 하락했던 것들이 외국계가 상당히 매도했다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으로 최근 들어서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서 KB금융, 외국계는 매수보다 매도만 있었는데, 자, 그렇지만 개인들은 일단 하나금융지주 잘 갈 거야, 그런 확신 속에서 매수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이 시작 현재 38,300원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어떻게 보면 38,000원대에서 좀 밀렸습니다. 38,000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4년 7월달 이후에 역사적인 장중 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는 우리가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이제 탈원전하겠다, 그런 투자심 악화 속에서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은 매도하겠는데,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되면 싸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했다 보는데, 현재까지 어저께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 보면 몇몇 종목들은 갸우뚱한 종목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 빠르게 들어봤고요. 장 마감까지 2분 3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채 기여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373포인트대에서 여전히 움직입니다.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상승세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중흐름 살펴볼 텐데 비슷합니다. 2377포인트 고점이고 2360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위아래 낙폭 커지지 않았고요. 딱 중간 정도의 2373포인트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요. 개인만이 1308억 원 정도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살짝 빠지고요. SK하이닉스는 오름세 이어갑니다. 현대차 보합 그리고 포스코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이 1.85% 올라가고요. 한국전력 신한지주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네이버는 소폭씩 마감이 지금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자, 이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648.64포인트입니다. 약보합권 지금 전환이 됐고요. 649선에서 움직이던 지수가 살짝 더 밀렸네요. 650선 탈환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중흐름 살펴볼 텐데, 일중흐름 보시면 65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653포인트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 현재 오늘 저점 부근인 648포인트까지 빠져 내려왔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이 삽니다. 개인이 129억 원, 기관이 124억 원 순 매수합니다. 외국인이 208억 원 순 매도하고 있네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 텐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빠집니다. 두 종목 3%, 2%대 낙폭이 있고,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의 낙폭이 큽니다. 메디톡스가 5%나 빠집니다. CJNM, 신라젠 모두 빠지는데, 신라젠은 오늘 상승해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하죠. 휴젤이 그래도 메디톡스에 비해서는 낙폭이 훨씬 덜합니다. 같은 보톡스주여도. 로엔이 0.34% 올라가고, 코미팜이 오히려 2% 올라갑니다. SK머티리얼즈는 오늘 무려 4%나 상승하면서 18만원대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지금 114,600원, 2,100원 1.8% 하락하면서 오늘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목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황 점검을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김진석 소장과 짧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8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유가증 시장이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어제 이후에 상당히 시장의 참여자의 어떤 매매 패턴이 좀 빨리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투자 심리가 좀 상당히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오늘 장중에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 수급의 의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것들이 개인이 오늘까지 이틀째 기본적으로 1,300억 이상 공격적인 순 매수를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외국인은 오늘도 869억의 순 매도, 그리고 기관은 어제 가운데서 406억의 순 매수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제 2배 이상 넘는, 즉 1,000억 이상의 순 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의 유가증 시장만은 개인이 순 매수 속에서 시장을 겨우겨우 방어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유가증 시장이 8거일 만에 순 매수의 기본적인 주체는 개인이 오늘 시장을 빨간불로 좀 돌아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0.5% 상승을 마감했기 때문에요. 어쩌면 일본 증시와 한국 증시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완화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좀 드려볼 필요인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의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 시장 바이오 관련주 주가, 제약 바이오 관련주 주가가 오늘 예상보다 약세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위부터 5위 가운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메디톡스, 그리고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1.7%부터 많게는 5.18%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셀트리온 내일 어떻게 보면 유가증 시장이 넘어감에 앞서서 일단 가부와 관계없이 일단 제약 바이오주 주가들이 소폭이나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1,148원인데요. 오늘 약 8원 10전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즉,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됐기 때문에 한국 돈의 가치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난주에는 1,120원대, 그리고 이 시각 현재는 1,140원대이기 때문에 북한의 제약적 리스크가 이제는 주가는 둔감하지만 환율이 예상보다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북한발 리스크가 여전히 한국 시장을 이끌고 있다 보겠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정리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오늘이 공격적으로 순매수했다는 것은 어쩌면 추석 이후에 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와 관련돼서 판단은 10월 10일 날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10월 10일 날 성적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과 내일의 판단, 그리고 10월 11일 판단 서로 맞춰보시면서 이후에 추석 전의 어떤 패턴들, 그리고 콘티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좀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그리고 향후의 장 전망까지 한번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코스피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373
3.14포인트 강보 합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하락 반전했습니다. 결국에는 상승폭 지키지 못하고 0.18% 내린 648.09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상승폭이 꽤 컸는데요. 1149원 10전에 8원 40전이나 상승하면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식탐탐의 이재무 팀장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상승률이 45.9%에 달합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성 대리 역시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는데요. 34.9% 매수일이 편입일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은 차이가 나지만 역시나 높습니다. 메리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파워로직스 7월 3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22.2%의 수익 국면입니다. 자, 수익률 점검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으로 갑니다. 지문상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34.9%의 수익률입니다. 꽤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 그 OLED 장비주들이 수주 모멘텀에 좀 사라지면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좀 디스카운트 요인 좀 받았던 요인이 최근에 주가 하락의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향이 아닌 이제 LG 디스플레이 향인데 최근에 이제 기재부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중국 쪽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이 되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이제 LG 디스플레이 향 장비 납품하고 있는 주가 업체들의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던 주 요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자 이제 얘기로는 큰 차질 없이 중국의 이제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현재 이제 증착이나 시가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향 LCD 라인에 이제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시클리컬 그러니까 세그멘터 측면에서 봤을 때 심리적인 요인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유지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도 굉장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고요. 내일의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일장 이제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참 내일은 쉽지 않은 게 내일 지나고 나면 열흘 우리가 쉰단 말이죠. 네. 거래일로 따져도 지금 6거래일을 쉬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참 내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큰 그림으로 전략으로 다가서는 게 좋을까요? 김진석 소장님.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도할 수 있는 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10월달 어떻게 보면 10월 10일 어떻게 보면 10월달에 3분의 1 정도가 이미 그냥 지난 상태에서 예. 그렇죠. 시작되기 때문에 10월달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잠깐 좀 그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지난 9월달에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인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10월달 휴장 때론 쉬는 그 시간에 미국 10월달부터 이제 자산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리고 자산 축소하겠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는 것이고요. 통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경제의 어떤 시스템상 되게 더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통상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드시는 것도 좋겠지만 링걸 맞으면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산 축소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에 정확하게 좀 속도감 있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유가정보 시장이 오늘까지 외국계가 3거래일 동안 순매도했는데요. 매도 금액이 약 8천억 정도 됩니다. 물론 과거 시기에 비하면 8천억 정도가 큰 건 아닐지라도 이렇게 미국이 연준에서 기준금 인상한다, 자산 축소한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까지 3개월 동안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약간 좀 긴장해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정리하면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결국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런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잠깐 좀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경제 좋아진다는 말씀 드렸죠. 결국 달러의 가격이 더 강세로 간다는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2017년 이후에 달러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자들이 2016년 12월 달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9월 달, 즉 8, 9개월 동안 달러 인덱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 경기가 정말 안 좋은 것은 아닌가 이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옐런 의장이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죠? 달러 인덱스가 강세의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옐런 의장도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선언적인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 가운데서 1,490원대 모습을 가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띈 것들은 결국 달러 인덱스 지난 2017년 1월 달에 한국 돈의 가치가 1,200원대에서 최근 들어서 얼떨결에 원화가 강세로 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9월 달 이후에 원화가 약세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가 강세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한국 돈의 가치가 약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차널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건 유로화 부분입니다. 유라 부분이 어떻게 보면 2017년 1월 달부터 보면은 1월 달에 어떻게 보면 그 달러당 1034 유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20까지 올라가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드래기 총재가 어떻게 보면 양적 축소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얼떨결에 지금 유로가 계속 본의 아니게 좀 강세로 가고 있다 보니 즉 유로가 강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어떤 정책을 못 했는데요. 자, 9월 달 이후에 예상보다 유로 가치가 이제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졌던 이유가 달러가 강세되기 때문에 유로가 떨어진 것도 있겠고 또한 최근 지난주죠. 이제 지난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메르켈 총리가 이제 사선됐는데, 자, 사선된과 동시에 또 다른 당이 들어섰죠. 그 대문자 A, 소문자 F, 그리고 대문자 D, AFD인데요. Alternative for 도이치랜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독일 위한 대한당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독일 위한 대한당이 월가에서 보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AFD 당이 상당히 극우 정당이면서도 나치가 돌아왔다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강성 있는 당인데, 자, 메르켈 총리가 사선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유럽 경기와 유럽 정치가 좀 더 어려울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페이퍼를 보면 어떻게 보면 메르켈 총리가 이번에 사선됐다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극우 정당에 들어왔을 때 했던 코멘트가 메르켈 그냥 두지 않겠다. 메르켈을 중간에 쫓아내겠다. 그런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유로존에서 바라보면은 여기에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에 예상보다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또한 프랑스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나마 남은 그 유로존 가운데서 결국 독일이 그나마 경제 대국으로 들어섰는데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까지도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상당히 좋아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유로존의 어떻게 보면 또 유로존의 그 마리오 총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양적 축소를 지금은 하겠다 이런 팩트가 있기 때문에 10월 한 달이 예상보다 경제 실적보다도 통화 정책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그런 어떤 10월 9일까지의 모습을 좀 미리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향후 장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크게 봤으니까 종목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권홍섭 연구원님. 네. 내일 본다면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내일 정도에는 한번 KB금융을 한번 매수해볼 만한 타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일단 9월 이제 추석 전까지는 뭐 별별 없이 이제 흘러가는 게 이제 시장 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월 정도 되면은 이제 정부의 가계부채에 대한 어느 정도 정책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실수요에 대한 보완 방식에 대한 정책을 하루빨리 내지 않으면 부동산 심리가 위축이 돼서 앞으로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정부 정책이 아마 10월 달에 좀 호전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에 또 부합해서 3분기에는 또 영업 실적이 아마 후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오늘 정도의 양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일 정도에 다시 한 눌림을 준다면은 한 55,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55,000원 정도에 내일 정도에 사두어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고 한 종목 더 와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한 투자해볼 만한 정도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이 지난 고점을 지난주 8월 7일 정도에서 이제 여기 고점을 이제 뚫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LG화학이 상단을 돌파하는 것처럼 기술적 분석상 지금 매물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일 정도의 일단 3일 정도의 연일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 음봉이 나온다면 한 192,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시고 일단 목표가는 전 고점이 한 223,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 배경은 일단 정제 마진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고요. 또한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2차전지 사업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좀 삼성 SDI를 뒤쫓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목표가 223,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기간 어느 정도로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3분기에는 좀 어닝 시즌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하고 내년 1분기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제 마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일단 선방형이 아직 덜 됐다고 보고요. 한 1월 정도 돼서 좀 가시화가 된다면 그때는 좀 재료로서의 좀 의미가 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는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유 3인방은 S51, SK이노베이션, GS잖아요. 예, 그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은 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독보적인 기술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까? 일단 전기차 쪽에서도 독보적인 기술이 있죠. 네. 이제 코발트 함유량 기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코발트 가격이 지금 급등을 거의 국제 가격 3배 가까이 나타났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거기에 대한 전기차 배합률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습니다. 타사 대비 경쟁 우위가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과 그리고 거기에 판매에 대한 기간에 대한 어느 정도 공정까지 양산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 모멘텀, 2차전지 모멘텀과 그리고 정유의 모멘텀 두 가지가 콜라보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내일 공략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메리시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